자, 서길재님, F5와 FireEye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문제 생겼을 때는 양쪽에서 직접 기술 지원이 되는 건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고 되는 거 같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앞서 슬라이드에 네. 보셨겠지만 네. 각각의 시장에서 넘버원 기업 벤더들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참 큰일이겠죠. 네네. 네.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음. 거기에 대한 분석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두 개의 솔루션을 뭉치는 거 아니라 같이 코옥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술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홍성우님, 보안 관제를 운영 중인데요. 보통 관제 화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화면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서 놓칠 때가 있는데 이를 위한 SMS 수신이나 알람 경보 등 F5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요? 저희가 그 실제 이러한 리퀘스트에 대한 로깅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설정에 따라서 네. 뭐 특정한 이러한 오브젝트나 아니면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시스로그 서버로 전달하게 되고요. 자체적인 뭐 SNS 기능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NMS와 연동을 통해서 또 다른 구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열님, 작년 초에 하트블래스라는 SSL 보안 버그로 인해서 오픈 SSL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PFS로 전환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나 고려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PFS로 전환을 할 때는 그 키 익스체인지 방식을 RSA에서 ECC 방식에 관련된 그런 사이퍼 슈트를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네. PFS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보안 장비들이 만약에 SSL에 대해서 RSA 방식으로 복화를 해서 전달했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송기로님, 경쟁사의 블루코드는 CAS, SAP, MAA, SSL, VA, 웹필터, 백신, 샌드박스, SSL 트래픽 분석, SS 복화 등의 솔루션으로 가시성 확보를 위한 라인업이 구축 제공되고 있는데 F5와 FireEye에서 대응되는 솔루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블루코트에서 언급됐던 CAS나 SAP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있는 MAA까지 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블루코트 입장에서는 그걸 세 개의 장비로 구분을 시킨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그 내용이 NX라고 하는 FireEye NX 장비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물어보셨던 송기라님의 답변은 지금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F5 SSL 복화 장비와 FireEye NX 장비가 두 대가 있으면 사실 저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저기 그 SSLLab.com에서 김찬현님 F가 나왔다고 되게 슬퍼하시네요 지금. 네. 송관조님, 해당 장비 사용 시에 L7 스위치 운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희 장비 자체가 L7이거든요. L7 스위치 기반 하에 동작을 하는 방식인데요. L7 스위치 운영을 어떤 기능을 쓰는지에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뭐 웹캐싱을 하던 아니면 뭐 압축을 하던 여러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네. 권세열님, FireEye에서 UTM처럼 성능이 조금 내려가도 중소기업에서 도입 가능한 복합적인 장비도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UTM 같은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저희 라인업 자체를 보면 중소기업용 굉장히 작은 장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SSL을 얹어서 또 퍼포먼스 제어를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잘하는 부분들을 깎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장비에 대한 저희 쪽 장비, 그다음에 네. F5의 작은 장비들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석주님, 장비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각각의 OS라든지 버전에 따라서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장비가 분리되어 있고 그 OS도 각각 다 동작을 하는 건데 저희가 호환되는 부분은 그 차단되어 있는 그 악성 그 URL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세싱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이건 네. 저희 장비 자체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 파이어 입장에서도 그 리스트를 만들면 저희가 폴리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버전에 따른 호환성적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상수님, F5 장비가 최신화되면서 스위칭 칩이 병용되면서 미러링 기능이 제약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2000S 장비의 광 포트를 UTP 포트로 미러링 안 되지 않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신상수 차장님 말씀처럼 2000S는 저희가 미러링이 안 되는데요. 이 미러링을 저희가 피지컬한 미러링 스위칭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클론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미러링을 하기 때문에 2000SS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심주흠님, F5와 FireEye의 자체 로그 저장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저희 FireEye를 좀 말씀드리면 FireEye는 장비 내에 있는 이제 스토리지에 따라 좀 틀린데요. 스토리지가 기본적으로 600GB 이제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이제 고객사 이벤트 현황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네네. 네. 저희 F5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로그로 저장을 자체적으로 오라고 있고요. 뭐 보통 고객분들은 다른 이런 로그 서버와 연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임초수님께서 그 페일 오픈이라는 게 인라인 장비 페일 시 서비스 중단 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체 바이패스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데 SSL은 저희가 중간에 대한 프록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에 대한 페일오버는 제공을 하질 않고요. 네. 그렇게 구현을 하시려면 인라인에 대한 그런 바이패스 탭을 이용을 해서 네. 저희가 트랜스페어런트로 구현을 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바이패스 탭을 이용해서 제공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동환님, 정보 보안은 아무래도 보안 보고서를 통해 보안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 보고서 형식은 사용자에 맞게끔 월별, 연도별로 제공이 가능한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FireEye에서 제공하는 보안 리포트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레별로 보고할 수 있는 리포트라든지 월별, 그다음에 연별 이렇게 할 수 있는 보고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류성민님, 네트워크 이중화 및 SDN을 고려한다면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하나요? 기존 레거시 F5 환경이 나을지, 현재 가상화에 맞는 F5 FireEye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컨설팅 지원이 사용자 수에 맞게 제공해 주시는지요? 당연히 저희가 사용자 수 고객 환경에 맞춰서 제품에 대한 스펙을 정할 수가 있고요. 장비 이중화나 아니면 뭐 SDN 환경이면 그쪽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준호님, 공공기관 사용할 수 있게 CC 인증 제공 여부는 어떠한지요? 보안 검사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CC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플랫폼마다 다른데요. 네. 저희가 CC 인증을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공공기관이라 그래서 CC 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건 이제 좀 상황에 따라 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인영님, 포워드 프락시 구성 시 SSL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 대한 부하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저희 장비 스펙에서 나와 있는 SSL 처리 최대 성능의 SSL 포워드 프록시는 나누기 2를 하시는 게 기본적인 성능이고요. 복호하는 프로세싱이 당연히 먹기 때문에 나누기 2에서 약 한 20% 정도의 부하가 더 먹게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네. 서길재님, 이번에 고클린 같은 경우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당해서 파밍 악성 코드가 퍼졌다고 하는데 F5와 FireEye의 솔루션을 사용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클린의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당한 경로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밍을 하기 위해 어떤 서버를 장악했다 그러면 그 유입 단계에 어떤 사용자 내부망에 접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네. 거점에 대한 확보가 있었을 텐데요. 그 단계에 대해서 아마 F5나 FireEye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장경익님, 특정 솔루션과의 연결은 어떠한가요? 회사에서 SAP 하나와 HTML5로 구성한 웹서버, 웹포탈 등을 연결하는 SSL을 구성하는데 제대로 안 돼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SAP와는 궁합이 어떤지요? 웹 서버는 웹 서버에 대한 영역이고요. 저희는 SSL 통신에 관련돼서는 그걸 복호하는 데 컨셉을 맞추기 때문에 SSL에 관련된 표준 방식만 사용하신다면 문제 없이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홍식님, 최근 모 사이트 웹페이지 접속만으로 크립 락커 등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랜섬웨어의 감지 차단도 가능한지요? 예, 정말 가능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APT라고 말하는 어떤 공격들의 내용들은 사실 동작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격들은 그런 랜섬웨어처럼 드러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않고 잠복해 있다가 더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 네네. 랜섬웨어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어떤 사용자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지 그 중간에 유입되는 경로, 감염되는 경로나 방식은 저희가 말하고 있는 APT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김보우님, SSL 복구와 패킷을 전달할 때 플레인 텍스트로 패킷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장비가 한 전용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하는지 궁금합니다. 플레인 텍스트로 전달을 할 수도 네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뭐 장비간 전용 프로토콜이라기보다는 표준화인 뭐 아이캡 프로토콜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연동할 때 그 장비 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스위치나 다른 걸 끼지 않고 네. 장비 간에 바로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보통 복구화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자, 송기런님, 파이어아이와 F5 결합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악성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은 파이어의 어떤 분석 방법과 좀 유관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탐지하는 어떤 행위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화 기법으로 탐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3,500개 고객사에 있는 분석된 데이터를 DTI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쉐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송기로님이 계신 어떤 고객사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위협에 대해서 사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자, 한관주님, 파이어아이가 꼭 방화벽과 연동해야만 하는지요? 단독으로 운영 시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요? 방화벽과 연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오늘 했던 부분들은 네트워크인 SSL에 네네.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F5랑 이렇게 세션을 만들기 전에도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고객사가 네. 대부분입니다. 네. 심상수님, 파이어아이의 MVX 엔진에서 샌드박스 형태로 가상화가 모든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하는지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가상 머신은 따로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용자에 있는 이제 윈도우나 맥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는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클라우드에 존재하게 되고요. 좀 별도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게 있습니다. 아, 네. 옥만세님, 오용 탐지는 F5나 기존 정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상 탐지의 탐지율은 어떻게 개런티하는 건가요? 탐지율이 100%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식적인 이상 탐지 퍼센티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퍼센티지를 알아보기 위해 샘플 또는 방법의 예가 있는지요? 생성된 패턴의 경우 모든 AV에 공유가 되는 건지요? 네, 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00% 탐지, 100% 대응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보안 시장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현존하는 기술보다 많이 탐지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거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데이 공격을 탐지했던 건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39개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중에 22개를 저희가 탐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다른 벤더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대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SSR 보안 위협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가장 특화되어 있는 네. 제조사가 뭉쳤습니다. 저희는 SSL에 관련된 노하우. 사실 저희 F5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도 이런 SSL에 대한 타사 대비 높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런 SSL 노하우와 그 다음에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이 고민하고 계시는 네.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어아이는 아시겠지만 APT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APT를 잘 탐지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그런데 필요한 기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좋은 업체와 네네.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네.